CIA 요원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큐에 대해서. 엠킴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미스터 마이클 원, 100원 말고 미스터 마이클 원, 네, 원용석 기자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원용석의 진실정치 진행자 원용석입니다. 기자 생활은 2002년부터 했고요. 미국에서 주로 정치 취재하고 있고, 뭐 로컬 정치, 그리고 스테이트 폴리틱스, 주정치, 그리고 전국 정치,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대선 관련 컨텐츠를 하면서 원용석 기자님을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아, 이런 분이시구나 했는데 여기서 딱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영광이고요. 원용석의 진실정치라는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셨는데 네. 채널을 새로 시작하게 되신 계기랑 거기서 추구하시는 방향성과 네. 목적은 어느 것인지. 원용석의 진실정치 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이제 미주중앙일보에 오베드 진행했습니다. 2017년부터요. 완전히 그냥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요.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이런 언론들, 주로 이제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거의 신봉하는 언론들이 너무 여과 없이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 진실을 알려야겠다, 진짜 보수 진영 쪽을 알려야겠다는 어젠다로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진영 쪽 인물들을 지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 버락 오바마도 지지를 했었어요. 2008년하고 2012년에는 굉장히 잘못됐고 미국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부패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리고 다뤄야 될 뉴스를 안 다룰 때, 그때가 정말 가짜뉴스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뤄야 될 뉴스를 안 다루면은 한국 한인 언론도 따라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루지 않는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팩트에 기반한 오피니언도 같이 얹혀서, 왜냐하면 정치, 폴리틱스라는 거는 오피니언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오베드란 채널을 시작했고, 올해 1월 20일부터 원용석의 진실정치로 이렇게 채널을 바꿨는데, 기자님은 원래부터 정치와 계속해서 연관이 있었던 분이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기로 인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나요? 항상 그냥 관심은 있게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리고 레건이 대통령이었을 때도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 이겼던, 압승을 거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언론사들이 레건에 대해서 비아냥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미련한, 좀 덜 떨어진 대통령이다. 그리고 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 내러티브를 이렇게 푸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도 그런 게 기억나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그 AFKN, 네. AFKN 아시죠? 알죠, AFKN 알죠. 통해서 50개 주 중에서 49개 이겼다는 거, 선거 다음날 그 뉴스 본 것까지가 기억이 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네. 조지 H.W. 부시 때 이제 걸프전, 네. 걸프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관심 더 갖게 됐고, 사담 후세인이 누군지 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좀 업데이트는 계속 뉴스 보면서 평범하게 미국 언론들은 진실만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하. 접했죠. 그때 러시 림바가 있는지는 몰랐고, 러시 림바는 이제 1988년에 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림바 쇼. 그러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커져 나갔는데, 그러다가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되면서 조금 더 관심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빌 클린턴이 굉장히 이제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때 힐러리 클린턴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젊고 외모도 참 네, 잘생겼고,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 그 정치 성향은 엉망이지만 네. 젊은 시절에 사실 미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 가졌고, 특히 이제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 연설을 잘했어요.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월간조선에서 클린턴 스피치를 이렇게 번역한 게 나온 게 기억이 나요. 취임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취임 연설에서 호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희망. 뉴스위크를 번역한 건데, 빌 클린턴이 호프를 말할 때는 그 호프에 뭔가 일반인들로부터 느낄 수 없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막 찬양조의 기사를 봤어요. 저도 그냥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고 네.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오고 대학 다니고 군대 갔다가 다시 제대하고 돌아오면서 복학할 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매주 집에 초대한 할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복음 전파하려고 초청했던 거였어요. 네. 저희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심심해서 갔죠. 금요일날. 전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뉴욕타임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게 어떤 기사였냐면은 무슨 테러리스트 관련 기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할머님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뉴욕타임스 안 본다고, 자기 영혼이 다치는 것 같다. 네. 그 언론사를 보면은, 뉴욕타임스를 보면.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런 반응을. 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사들은 정론지라고 생각을 했죠. 최고라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지도 몰랐고 네. 당연히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정치 얘기를 그 부부끼리 거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 할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앤이라는 분이셨고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don이라는 분입니다. 예,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Donald Don, Trump? Don, D-O-N-N, D-O-N-N. 예, 도널드 트럼프 아니에요. Don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빌 오라일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딱 이러는 거예요. 빌 오라일리가 어젯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빌 오라일리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He's some guy from Fox News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Fox News에 그런 진행자가 있다고. 그때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만 알았고 언젠가 한번 꼭 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ABC 채널에 Politically Incorrect. Politically Incorrect는 보통 PC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네, 근데 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빌 머라고 지금 HBO 리얼타임 진행자인데요. 저는 그 Politically Incorrect 쇼도 방학 때 네. 직접 한 3개인가 본 것 같아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직접 그 가셔서? 정치적으로 예 와우. 그리고 매일 봤어요. 매일 밤. 그때 이제 동시간대가 뭐 투나잇 쇼도 있고 네. 제이 레노가 진행하는 네. 그다음에 데이빗 레더맨이 진행하는 레이트 쇼가 있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Politically Incorrect를 봤어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내용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거고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런 걸 대화 주제로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른들이 하시는 거 방송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내 친구들이 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빌 머는 그런 주제들을 막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게 너무 끌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날이 정치적으로 지식이 성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게 신세계다. 나는 모르고 자랐다. 아마 한국에서도 그때는 그런 방송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정치적인 올바람, political correctness 그 문화에 젖어서 물고 네. 있었던 건데 그걸 자꾸 깨트리는 이슈들을 던진 거예요. 흥미로운 주제거리를 많이 가져오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 팍스뉴스도 보게 됐고 네. 빌 오라일리 많이 네. 봤습니다. 라디오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저는 라디오 쪽에 그런 보수 목소리가 큰지도 몰랐어요. 전 주로 FM. 솔직히 제가 음악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무슨 그랬어요. 가수를 좋아하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돌아서서. 저는 이제 가수 중에서는 네. 마이클 잭슨 진짜 많이 좋아해요. 저 마이클 좋아하는 사람들 잭슨 압니다. 예. 닮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좋아했고 솔직히 조지 마이클 좋아했고 그리고 힙합 음악 한때 빠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힙합 가수? 힙합 음악 저 에미넴 많이 좋아했어요. 에미넴 예. 어울리시는데요? 저 에미넴 많이 저 좋아했고. 그러면은 막간 에미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대학 때 네. 경연대에 나가서 에미넴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지 마이클 노래도 부른 적이 있어요. 한 소절만 다음 기회에 솔직히 그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LA 아닌데. 가면은 꼭 부탁드립니다.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런 트렌디한 걸 굉장히 좀 많이 좋아했어요. 어. 특히 음악에 좀 많이 좋아했고 뭐 이태원 가서 이렇게 미국 만화 좀 많이 봤어요. 배트맨하고 뭐 스파이더맨 이런 거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럼 그거 통해서 이제 영어도 좀 그러니까 어쨌든 예, 라디오 하다 그러다가 이제 AM 라디오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라일리, 빌 오라일리가 라디오도 했어요. 션 해네티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른 관점. 근데 그들의 관점이 맞더라고요. 네. 거의 90% 이상이 네. 틀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힙합 음악 저는 좋아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 오라일리 같은 경우는 맨날 힙합 음악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 오라일리랑 토론한 적도 있어요.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전화를 가끔 했습니다. 사연처럼. 예, 토론을 그럼 전화 막 받잖아요. 네. 뭐 컬러 뭐. 그때 주제가 에미넴 영화 8마일 영화 나왔었어요. 2000년도. 그 영화가 주제였는데 그 영화가 애들한테 너무 안 좋다. 뭐 네. 에미넴이 너무 안 좋다. 근데 빌 오라일리는 소프라노스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소프라노스 그 갱스터 영화예요. 아, 그래요? 막 사람 죽이고 그런 클래식 거예요. 음악 근데 거기. 그걸 좋아하면서 힙합은 비판하는 그래요? 게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대놓고 비판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전화하자마자. 그래가지고 막 논쟁하다가 기억이 난다. 마이크 그래요.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냐고. 26살이었어요. I'm 26. It doesn't matter to you.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게 기억나요. 너는 26살이니까 나는 내가 말한 건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에미넴도 살려면 사실 18세 이상 Parental Discretion Advisory가 붙어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입만 열면 너 소프라노 얘기 많이 하는데 너 소프라노 얘기 좋아하잖아.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긴 건가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스포츠 기자로도 제가 활동을 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어떤 스포츠? NBA, NFL, 메이저리그, 여자 골프, 아직도 관심이 뭐 있으신가요? 박세리 선수, 박지은, 아니카 소렌스탐, 네. 타이거 우즈 이런 분들도 가서 라커룸 가서 뭐 질문하고 코비 브라이언트는 1년 내내 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레이커스 타지는 고정으로 비트 리포터였거든요. 그래서 다저스 뭐 최희섭, 박찬호도 자주 봤고 김병현
추신수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유명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정치 다루게 정치적으로 되더라고요. 가시네요. 오, 그러셨구나. 그렇습니다. 아주 긴 여정을 들려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주류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 외에 다른 소식들을 접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다 같은 매체들을 예. 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기자님만이 또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주류 매체들 언론이 하는지. 아닌 진실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예. 매체들을 확인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뉴스 기본적으로 네. 보고 물론 뭐 실망적인 요소도 있었죠. 그렇죠. 작년 11월 네. 박스뉴스나 OAN, 뉴스맥스, 워싱턴 타임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브라이트바트 있고 예전에는 드러지 리포트도 자주 갔는데 요새는 이제 안 어느 갑니다. 드러지 리포트라고 아. 검색 순위가 탑5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보수에서 영향력이 많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티 트럼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죠. 그렇구나. 그리고 데일리 컬러 .com 있고 게이트웨이 펀딧 메인스트림 미디어만큼 많지는 않은 게 아쉬워요. 그리고 뭐 AM 라디오 많이 듣고 뭐 많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좀 나네요. 생각이 잘 안 나실 예. 때가 있죠. 예, 이렇게 이렇게 그냥 원영석의 진실 정치와 키보드가 엠킴 TV. 따다닥. 아 그리고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는 이제 엠킴 TV가 아이고 원영석의 이제 있고요. 진실 정치. 그리고 뭐 홍지수 작가님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춘근 박사님 그리고 네. 백모 네. 이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퀴즈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제 좀 음모론 쪽 많이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도 제가 볼 때 근데 그 음모론들도 좌파 진영은 맨날 페이크 뉴스 퍼뜨리는데 네. 그 정도는 재미삼아 머리 식힐 겸 야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구나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뭐 비판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린 우드는 어떤 사람인가? 린우드 변호사가 이제 사실 트럼프 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린우드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이 이제 네. Q에서 내용들이 많이 갑니다. 제가 Q 포스트 같은 경우에 저는 첫 번째 포스트부터 싹 다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음모론이라고 봐요. 네. 사실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말해서. 왜냐하면은 너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짜 뉴스고 그렇죠. 딥스테이트 진영이 있고 그리고 너무 그럴듯하게 성경 구절 넣으면서 맞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where we go on, we go on Yes. 뭐 이렇게 막 뭉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맞아요. 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nothing can stop what's going to happen, nothing 막 그 무엇도 이 진실이 터지는 거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약간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메시지라서 많이들 이렇게 연연하는데 저는 음모론이라고 봅니다. 어제 사실 CIA 요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CIA 요원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Q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만드는 사이트라고 자기는 봐요. 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 쪽이 네. 만든 오히려. 공작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분 말씀 믿어요. CIA 요원이 네. 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네. 되게 친구 같고 동네 오빠 같은 느낌 그래요? 네. 있으시고요. 앞으로 원영석의 진실 정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같이 해주시고 TV도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요? 안녕히 계세요. 알람 설정 몰랐어요.